개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공약이라 하면 기명 향문이라고 이렇게 바칩니다 해서 40번을 554년에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자기 아들 위드왕한테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전사합니다. 위드왕이 절을 지우고 아버지를 위해서 원차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가지고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 절에 사용하던 향로가 즉 사진에 나오는 백제 금동대의 향로가 아니겠는가 추측입니다. 1993년 12월 달에 뜻밖의 옛날에 그 전투 부분에서 저 향로를 찾아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발굴할 당시에 뻘구디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대로 사진이 찍습니다. 저 백제 금동 대향로 아름답지요? 높이가 62cm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서 무게는 11kg. 729인가 보고 하여튼 그때 신라의 진흥왕 수습이 알잖아요. 진흥왕이 백제 한강 밑에 걸 못 붙습니다. 그래서 성왕이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원래 수도가 그 당시에 웅진에 있었어요. 웅진에서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체제를 준비해가지고 거의 수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수복하지 못하고 전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리플레이트 한 장씩 조금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제가 무슨 향로로 안 받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좋은 향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백제 금동 대향로처럼 시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향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이기 이전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작품. 사실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은 수신지구라 해가지고 향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나라 우수한 향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건 조상들한테 좀 재수없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아까 그 사무실에서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올리거든요. 원래는 저기 오늘 강의 테마가 없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옛날에 훌륭한 역사를 창조했는가 후손들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좋습니다. 정말 물론입니다. 뒷장에 한번 볼게요. 뒷장에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 시간을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이 이 작품. 우리가 정말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향로라 하면 세계에 이거밖에 없다. 최고다. 이거 우리가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자부심을 가집시다. 특히 이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에 이거라도 쳐다보면서 우리가 자위를 좀 합시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 향로 중에 최고 좋은 거 다섯만 뽑았어요.
최고 명품. 이런 향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저 맨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준예 향로라는 거예요. 준예. 준예가 사자준자입니다. 사자준자. 준예 향로라 해가지고 사자새끼가 뚜껑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저 12세기 전성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종하고 북송의 휘종하고가 친하게 지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1100년대입니다. 휘종이 1100년에서 1125년까지 25년간 재미를 했으니까 그 시대입니다. 왜 제가 저런 말을 하냐면 휘종 말년에 인종의 아버지 예종이 돌아가셨어요. 예종이 고려의 왕이잖아요. 예종. 그런데 예종하고 송나라 낭만군주 휘종하고 아삼입니다. 옛날에 형제간처럼 지내던 서로가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종이 1122년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휘종이 내 동생이 죽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절단을 1000명을 파견합니다. 사절단 1000명. 그 조문단이죠. 조문단. 우리나라 이래 있고 중국이 이래 있으면 요것이 영파입니다. 편안할 영자 파도 타자 중국말로서는 링도입니다. 한국어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고려에 가라. 여기서 주상군도를 거쳐서 예성강 폭으로 날씨가 좋으면 한 20일이면 갑니다. 14일에서 20일이면 갑니다. 가서 개경에 들어가고 조문을 하고 오느라 해서 보내는데 축제를 연방 대나무처럼 나비가 다 있고 위에 뚜껑이 여기는 방충으로 쫙 들어나가. 그럼 원래는 이런 향로는 안에 향을 얹을 수 있는 소치도 있어요. 작은 거. 뭐 그런 거는 내가 찾지 못했지만 이런 이제 박산 향로가 있고 박산은 서왕시대 주변에 당대 황실 기존 특별한 사랑을 받다. 송대 이후에는 산 모양의 뚜껑 위에 구멍이 뚫린 자기 향로가 등장하는데 이는 박산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해놨죠. 그 뒤에 또 봅시다. 이거는 사자형 향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청자, 산예 향로, 그 다음 이거는 여요입니다. 여요 사자 뚜껑 향로. 요거는 또 이거 어디 거죠? 이거 어디 샀어요? 아이가? 네. 좀 그래. 이거는 내 겁니다. 내 여요 향로. 내가 여요 향로 할 때 누가 보지 못했겠네. 또 뻥치네 이럴 거야. 자, 이 병량로와 행량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송삼치입니다. 요거는 홍주효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기 박물관의 1층에 첫 번째 그 기용향로 그 앞에 보면 잔잔탑 있잖아요. 홍주 그겁니다. 그 같은 요장입니다. 그거는 경덕진에서 1시간 반 가면 홍주요 풍성진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곡강진에 있는 겁니다. 두부가 거기서 한 15분 듣더라고요. 그 시 제가 그 위에 설명서 밑에다 해가지고 너무 시가 아름다고 좋아가지고 이 홍주요는 전부 다 불구만 합니다. 원래 향로든지 잔차든지 다 연판물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아주 멋진 향로. 이건 이제 저 북방의 자주요. 여기 행량로잖아요. 밑에 자루제를 손과 양도를 찾고 요 향불 폐가 들고 다니는
가지를 이래 삶았는지 굽었는지 해가지고 거기다 뚜껑을 이래 보석 이래 두르고 위에 요 문양을 두르고 자루까지 타요. 희한한 공예품이다. 돈은 이게 얼마 안 주도 엄청나게 귀하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 족도 뭐합니다. 물론 족이 많아가지고. 아까 그래가지고 수당 이전에 수나라와 당나라 이전의 향로 요거는 보면 이거는 월주요. 초기 월주. 이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체로 거의 막 춘추 전국 그 전이 그냥 우리와 토기에 보면 비상문이 있는 쪽이 있는데 꼭히 향로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지 않겠는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향로로 썼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넣어놨는데 모르지 뭐 그 시절에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건 아까 보신 거 이것이 뭡니까? 옛날에 청동기 기물의 박사님을 본떠가지고 만들었거나 이거를 본떠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마 서로가 주고받은 교류가 됐을 거야. 뜻이 있다. 이것도 다 그런 계열입니다. 이게 다 중국의 명품 향로 중에서 박상 타입이다.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에 오면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이것도 내가 항우의 고향 수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같이 땡길 때 같이 가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열이 좀 쓰러웠거든. 나 이런 거 보자마자 마음이 아파요. 하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좀 자주 해. 하나 잘못해서 그 한번 또 좀 더 주고 오는데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장사용이에요. 장사용 호남성 장사용 초기 장사용. 그다음 이건 내야 홍주용입니다. 홍주. 그다음 이건 월주용에 있는 향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향을 피웠다기보다도 이 아줌마가 이 여인이 딱 물동이 같은 거 끼고 앉아 있잖아요. 여기 연판문 위에. 이거 내가 볼 때 옛날에 고기 기름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끈을 들어가지고 뭐 촉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새 향을 피우고 향 때문에 뭐 초를 얹으면 촉대 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저 내가 가 있는 겁니다. 여 나오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내가 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멋져요. 사진이 요새 못 뺏깁니다. 이거. 근데 요건 뺏겼어요. 내가 압니다. 하도 좋았어.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이게 다 수강시대 향로들입니다. 기룡 주견 화향 때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이거. 아까 반은 말씀드렸죠. 벌레충 옆에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냐면 서릴반 이래요. 서릴반. 서리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를 서리다 하거든요. 서릴반. 서로 얽히고 설키는 용을 벨도구로 생각해 부디 가보고 속이 얽히고 설키고 있잖아요. 그걸 반용이라 합니다. 반용. 그런 용도를 반용. 저거 기용은 뭐냐 하면 이거 거의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기용. 이 중국 발음은 치리요. 뿌리 없는 용입니다. 뿌리 없는 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목이 비슷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황제한테 바치는 향로 또 귀족들한테 바치는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향로 뿌리 있는 향로를 잘
그래서 저는 기룡 이거를 보면 기룡적으로 자 중국의 명품 향로 중에서 아까까지는 뭡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은 송나라 때 원나라 때 송은 960년에 조광룡이가 출발시켜가지고 구대로 내려갑니다. 희종, 흠종까지 구대로 내려가서 나중에 1126년에 망하고 1127년부터 1279년까지 남송정부입니다. 저 항주에 내려가고 남송정부도 희한하게 구대까지밖에 못 가요. 예? 첫째 황제가 고종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낭만군주 이분이 휘종입니다. 북송의 휘종이 이름이 조길입니다. 조길, 조힐입니다. 이게 있죠. 이 사람이 금붕어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 잘 그립니다. 저 그림 휘종의 그림입니다. 뭐 신하나 다른 사람은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림이에요. 저 문학문 그림대로 좋은 그림 많습니다. 기가 찬다니까. 글씨는 금수채라 해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런 글씨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런데 그걸 뭐 황제가 쓴 글이라서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노규, 연판, 아까 말 반용, 이 반용 박산도잖아요. 송나라 때 기본 명품입니다. 우리나라 백제 금동 대향로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명품입니다. 자, 그때 시절에 아름다운 향로들. 요거는 깨지고 입술 터졌지만 뚜껑도 날아가고 없어도 이게 내 겁니다. 종자가 여유입니다. 종자가 좋은 종자다. 우리가 사람 그렇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야 사람이 반듯하고 바릅니다. 네? 양아치 맨처럼 온 장바닥에서 돌아다니면 그냥 그 포가 나잖아요. 보면 요 종자가 좋습니다. 요거 내가 홍주요. 강스승이 재밌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강스승 가면 항주에서 서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항주잖아요. 여가 영파니까 이쪽 되겠네. 잘못 그렸다. 이쪽이 더 내봐요. 여기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경산사 1시간만 가면 선차에 바른지 근효천목에 바른지 일본 다도에 발산지 에이사이 선사가 여기 가지고 다 이 지역에서 참나무가 여기에서 2시간 가면 경덕진입니다. 1시간 반 가면 홍주입니다. 홍주. 아까 홍주요 있죠. 저거 앞에서 세 번째. 거기서 또 1시간 반 가면 길주 천목. 길주요. 이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산수가 아름답고 의미지향이나 물산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게 선은 뭡니까? 고요한 데서 출발하잖아요. 선시불신이라 교는 뭡니까? 공부하잖아요. 교시불허라 부처님이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강남 선성들이 살던 데가 여기 아닙니까? 육조 해령성사 이후로 전부 다 여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산 일대에.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경덕지 조금 가면 무원이라고 주자가 지금 조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것을 컸거든요. 그 역시 큰 인물이 나고 살고 하는 데는 산수가 없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런 기물들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저는 참 강남을 좋아합니다. 강남 음악도 좋고 송나라 때 원나라 때 중에 이래 쭉뭐 따블되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특히 원칭화잖아요. 이거는 참 우째 보이는 제가 구할 수 없는 건데 우째 하다 보면 이거는 길주요, 이건 자주요, 이건 월주요. 네? 요것도 자주요 중에서 녹유, 원칭화, 이거는 월주요, 다 월주요, 이거. 네? 이거 길주요 치고, 이거는 덕화요. 네? 요거는 저 북방의 요주요. 이건 적기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내기로. 이게 뭐라 해놨지? 은향공감에 송원 시기에는 그 자기와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네. 송나라가 북성이 110몇 년이고 남성이 120몇 년, 두 개 합해가지고 316년간 유지가 되는데 그 시기에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 요거는 명나라 때 기능입니다. 저 위에서 보셨을 때 명나라 때 관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료를 뭐 제가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퇴직층에서 파낸 건데 박사를 따라한 거 전부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어흥자사 있잖아요. 어흥자사. 차이들 다 어흥자사 좋아해요. 자사로서 향로도 저렇게 좋은 게 있어요. 어흥이 항주에 소주 쪽에 태호 그 서북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정축진이라는 데 이거 그전에는요, 명나라 이전에는 이 자사가 없었어요. 전부 청자 꾸었어요. 청자, 흑자 이런 거 꾸었어요. 출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향 도구 중에 향합이 있습니다. 요거 여여 향합입니다. 이건 우리 고려. 이런 거 중국에서 하도 조각이 좋아서 이런 식. 이런 값은 얼마 안 하지만 이런 게 이뻐서. 근데 특이한 거는 요거 세계에서 세계구이라 그래요. 고려 12세기에서 13세기 건데 낮은 7기 향합인데 2020년에 우리 국방에서 일본 가가지고 지금 경매에서 사가 왔잖아요. 국방에 있어요. 지금 2020년 작년이구나. 이런 걸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향합 종류가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향살이잖아요. 소위 향꽂이. 이거는 아까 5호 16국 그릇이요. 주로 북쪽 사람들의 복장이잖아요. 위에 전시되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덕천요. 남쪽에 덕천 흑유 등잔이에요. 이거는 저 위에 전시해 놓은 흠이 보드는 이것들 향 행사할 때 내가 이 사람 우리 회원이잖아요. 대부분 그 부부가 와가지고 할 때 내가 찍었는데 나는 사실 뭐 죄송하지만 향 행사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구경만 했지. 그때가 찍은 사진은 이게 특이하게 요거는 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동그랗게 돼가 있는데 자루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여기 이 자루가 매화나무 가지처럼 이래가 요거 매화꽃이 참
있고요. 이거는 향을 따지는 향숟가락인데,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향저고, 그래서 향저, 향시, 향병, 향통, 솔 이렇게 여기서 있고, 집게 이런 것들을 같이. 옛날에는 요런 통에다가 통에다가 향저, 향솔 뭐 이런 걸 다 꽂고 이렇게 요 향통이 스타일 포가 벌써 나죠. 일본 거. 요거는 중국 거예요. 향 주머니예요. 향이나 또 이런 거는 옛날 선비들이 여기 향을 이어가지고 혹은 또 부잣집 기부인들이 저고리 드머리에다가 이래 그런 것들 이렇게 향낭 주머니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더라? 용연 향패네. 용연 향패가 뭐 바다에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용연 향패. 네? 저걸 건지는 걸 갖다가 아주 귀한 거니까 요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것도 보리를 차고 다니는 이런 사양. 언덕길에 사는 게 진짜 좋아요. 다른 사람 좋다 그러더라고. 이 제사지니 향도 피고. 이거 우리 종묘 향실에 있는 향로입니다. 우리 황실. 우리도 이런 전통이 영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를